자, 10.16 재보선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투표율을 보면 사전 투표율을 보면 전남 영광이 43.1, 곡성 41.4. 이 호남 지역 두 곳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 선거에 대한 관심도 때문인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부산 금정 20.6, 인천 강화 27.9. 금정이 더 높아 보일 듯 했는데 인천 강화도 거의 28%에 육박하는 그런 사전 투표율이 나왔고요. 반면 서울 교육감을 뽑는 서울이죠. 8.28%. 관심도가 좀 낮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히 전남 영광은 이제 3파전이 아주 치열한데 이 종반전 들어서 이 금품살포 또 투표장 퍼나르기 이런 불법 선거 의혹 과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부산 금정도 막판에 야권 단일화가 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데요.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받고 오늘 지원 유세를 위해 부산 금정에 출격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총력적으로 지금 사수를 하고 있죠. 금정구에서 아마 밀리면 한동훈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위기감이 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도중에 이제 부산 금정이 되게 모든 게 좀 민감한 상황인데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실언을 했죠. 전임 구청장 순직 사실도 모르고 공천을 잘못해서 혈세가 낭비됐다. 공천을 잘못해 혈세가 낭비됐다.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불법 행위나 이런 거를 약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인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고인모독 폐륜 발언 이러면서 맹폭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아주 화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영배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막판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박원수 의원님,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영광, 금정? 일단 네. 그 지방선거 2년 전에 그때를 돌이켜서 저희가 기억을 환기해 보면 호남 지역의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 대선 이후에 대선 패배 후유증도 좀 있었고 또 이재명 대표가 그때 같이 열렸던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거에 대한 지지자들의 어떤 비판적인 여론도 겹치면서 굉장히 낮은 투표율을 보였는데 그때에 비하면 투표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호남에서 새로운 경쟁의 구도가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의 성과를 바탕으로 재보궐선거 호남에서의 경쟁을 선언하면서 선거가 흥미로워지고 있고 유권자들이 그렇다 보니까 투표장에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싶고 거기다 영광 같은 경우에 이제 진보당까지 치열한 3파전으로 진행이 되면서 투표율을 끌어올린 게 아닌가 싶고요. 결과를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호남 지역에 특히 이제 전남 같은 지역의 특성상 이게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인 표밭이잖아요. 그래서 늘 이제 미워도 다시 한번 이게 있거든요. 막판에 이제 그게 얼마나 결집하느냐.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승부수일 것 같고. 근데 진보당이 좀 의외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 선거 준비를 굉장히 일찍 한 편이고요. 그리고 조직력은 약하고 당세는 약하지만 상대적으로 후보의 참신성이랄까 이런 게 영광 지역에서 좀 돋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다가 좀 캠페인을 굉장히 헌신적으로 함으로써 그게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조국혁신당은 초반 기세하고 다르게 조금 지지율이 빠진 듯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컨대 곡성은 민주당이 무난하게 이길 것 같고요. 영광에서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겠지만은 민주당과 진보당의 막판 격전이 아닌가 싶고 금정이 흥미로운데요. 사실은 여기는 국민의힘이 한 번 딱 져봤다 그러더라고요. 2018년 탄핵 이후에 지방선거 때. 근데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 그 영부인 논란이 커지면서 지지자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안 나가면 그러면 못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내심 기대를 하는 게 여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덜 나가면 의외의 승부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도 좀 막판에 열어봐야 아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정국이 교수님은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에 국민들이 관심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우선 그 영광곡성의 집권 여당의 후보조차 보이지 않는 이런 선거에다가 말이죠. 그다음에 모든 지금 포커스는 그 무슨 용산에 브로커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보궐선거 사실은 뭐 풀뿌리 민주주의 선거에서 지역에 사는 게 좋은데 의미를 막 부여하잖아요. 의미 부여하는 게 주로 기자들, 우리 같은 정치 평론가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그 우리 프로인 그 박은성 의원님이 잘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영광곡성은 뭐 그렇고 금정도 저는 결정이 난 걸로 보입니다. 이 부산이 본래 뭐 그 한때는 정말 야도였고 이번에 단일화에 이어서 그 윤석열 정부의 반사 이익을 얻어서 저는 그 민주당 쪽에 그 승리가 점쳐지는데 문제는 항상 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뭔가 발광체가 되지 못하고 항상 국민의힘의 그 실패에 그 반사 이익 얻어가지고 이렇게 그동안 지내왔는데 이번에 또 나타난 거 아닙니까? 김영배 의원. 전직 구청장이 그 일 열심히 하다가 그 뇌출혈로 사망을 한 이런 분을 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또 점수를 깎아고 이게 민주당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대한정당 뭐 상대에 위치해 있는 이런 민주당의 위치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암담한 거죠. 저는 지금 강화를 보고 있는데 강화도 지금 수도권이거든요. 여기가 뭐 접경 지역이다 해서 정말 보수의 정말 본고장이다 그러는데 승패를 떠나서라도 어느 정도의 그 야당 지지도가 나오느냐. 여기가 이제 도심화도 많이 돼 있고 지난 대선 때 총선 때 말이죠. 국민의힘에서 이게 들고 나서 김포 강화를 서울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강화 군민들이 서울 시민이 될 뻔했어요. 이 정도로 이제 도심화도 많이 돼 있는데 얼마나 이 민주당이 약진할 수 있느냐 또는 국민의힘이 방어할 수 있느냐. 저는 강화가 굉장히 그 주목이 됩니다. 네, 호주석 대변인, 이거 금정이 이 국민의힘이 위태롭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유능한 그 지역 일꾼, 지역을 위해서 헌신할 일꾼을 뽑는 선거이고 또 전임 구청장께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시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 급하셨는지 어떻게든 이번 선거에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다음 달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급해서 그런지 뭐 술 취한 선장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던데 이 음주 만취 운전으로 전과가 있는 분이 저 같으면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런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차마 양심상. 근데 이제 그런 말씀까지 막 서슴지 않고 이제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산대병원에서 그 헬기 타고 한 번에 8천만 원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울대병원으로 응급 이송되고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으셨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거기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리고 김영배 의원이 그 말씀하신 거는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몰라서 그냥 실수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황을 들어보니까 그게 어디 SNS에 잘못 한번 올린 게 아니라 유세장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분이 잘못 모르고 얘기했다면 주변의 관계자들이라도 만류를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잡고 사과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오직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선거다라는 그런 인식 거기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말들이 그런 인식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부산 시민들께서 현명한 선택하실 거라고 믿고 저는 영광의 경우는 호남민들께서 지금 마음을 붙일 곳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기는 차마 그렇고 그렇다고 또 조국당 그 조국 대표는 이제 대법원 선고만 앞두고 있는 그 분인데 그분을 지지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민심이 지금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해봤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물론 앞서 말씀 주신 김영배 의원의 실언은 명백히 잘못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 차원에서 특히 당대표가 바로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라고 해서 징계 절차도 착수를 할 거고 이런 식의 실언이 선거 과정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치권에 경종 올려주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부산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술 먹은 선장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죠. 결국에는 다시 한번 4월 총선 이후에 정권 심판론으로 정권을 한번 심판했지만 그 이후에도 이 정권이 국정 기조를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다시 한번 2차로 정권 심판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내세우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음주운전 전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공격은 이번 선거에서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아요. 이미 4월 달에 경험 한번 했잖아요. 그때 4월 총선에서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정권 심판론을 들고 왔을 때 한동훈 대표가 2조 심판론 들고 왔었거든요. 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 심판해야 된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나요? 결국에는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민심이 더 우세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2차 정권 심판론을 다시 민주당이 야당이 들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거는 저는 정부와 여당이죠. 자초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정권 심판론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의 뭐 음주운전, 뭐 전과 또는 뭐 사법 리스크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현 정부의 실정이 가려진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이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보궐선거 싹쓸이가 답이다. 그래야 정권 심판 가능합니다. 조국혁신당 이번에 승리해서 민주당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의견. 사전투표율이 마치 대선급 같다. 부산은 생각보다 높지 않은 투표율. 국힘당 후보 당선 가능성 농후. 이런 의견 주셨고 20%대면 재보선 사전투표율로는 높으면 진보가 유리하다는 게 통설이다. 정치보다는 금정구민을 위해 일 잘하는 구청장 좀 뽑읍시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